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제가 요즘 하루를 너무 쉴 새 없이 바쁘게 삽니다. 청소, 빨래는 며칠에 한 번 하고 설거지는 거의 남편 전담이 된 지 오래입니다. 깨어있는 거의 많은 시간을 제 공부방에 앉아 책 읽고 정리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이런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일만 딱 하면 좋겠지만 엄마이고 주부니까 가족들 챙기고 시간 보내기도 해야 하고요. 꼭 다람쥐가 쳇바퀴에 서면 쉴 새 없이 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 책을 찾았는데 너무 좋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이 책은 앤디 퍼디컴이라는 파란 눈의 전직 승려였던 분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떠오르는 중요하거나 사소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늘 자신과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명상 기법의 핵심 요소인 마음 챙김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대치선상에 놓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헤드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헤드스페이스는 머리 위에 떠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일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만족감이나 충족감, 즉 마음의 근원적인 평온과 평화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명상을 배우는 이유는 눈을 감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일에 삶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숙달에 그것을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저자는 명상이 불쾌한 어떤 것이든 들어설 수 없는 빈 공간으로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아예 없는 공간으로요. 이것이 명상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분이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고 그 스승들과 했던 주고받는 문답들이 나옵니다. 한 스승이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분이 명상을 할 때 마음의 혼란이 느껴지면 그걸 통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혼잡한 도로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앉아있는 곳에 잠시 그대로 있어 보는 게 어떻겠니? 요점은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오가는 차를 지켜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명상 중에 오가는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라고요.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점차 쉬워질 거다. 도로로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제자리에 앉아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만 보는 일이 갈수록 쉬워질 거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자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명상이 마음 챙김의 맥락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도 마음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입니다. 여기 푸른 하늘에 대한 스승의 해안이 나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거라. 이제 너의 마음이 그런 푸른 하늘과 같다고 상상해 보거라. 근데 당시 저자의 마음은 전혀 맑고 푸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순히 너의 마음이 청명한 하늘과 같다고 잠깐이라도 상상해 보라는 뜻이다. 과거에 매우 행복하고 느긋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했던 상황을 떠올리자 마음이 푸른 하늘과 같다고 상상이 되더라고 합니다. 이제 잔뜩 흐린 날을 상상해 보거라. 기분이 어떠하냐? 그다지 좋지는 않지? 구름의 색깔은 단순히 그 순간에 네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반영하는 거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 갔을 때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완전 파란 하늘과 새하얀 구름만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먹구름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구름 위에선
청명한 하늘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름은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이 그 모든 잡다한 생각으로 어수선해지면 푸른 하늘은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근원적인 본질은 푸른 하늘처럼 변함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감정이 나쁠 때 구름은 단지 더욱 짙어지고 더욱 많은 주의를 끌어들일 뿐입니다. 드넓은 하늘에 단 하나의 생각만 있을지라도 그 한 가지가 우리의 모든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자는 이전까지 언제나 그 푸른 하늘을 어떻게든 창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드스페이스를 경험하려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생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창출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푸른 하늘은 헤드스페이스이고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언제나 이곳에 존재합니다. 명상은 단 하나의 구름도 생기지 않도록 애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에 의자를 놓고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명상을 하다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구름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상태로 참을성 있게 앉아 있을수록 푸른 하늘이 더욱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다른 절로 옮겨 수행 생활을 이어갔는데 또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던 예전의 습관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났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대요. 다행히 그 절에도 오랜 세월 수행한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느냐고 스승이 물었습니다. 야생마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데 익숙하고 한 곳에 오래 서 있거나 한 곳에 억지로 머물러 있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다. 좌선하고 명상에 들어갈 때 너의 마음은 이 야생마와 흡사하다. 내가 조각상처럼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소위 명상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너의 마음도 갑자기 한 곳에 가만히 머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이다. 그 야생마, 거칠게 날뛰는 마음과 함께 앉아있을 때에는 그것이 자유롭게 놔둘 수 있는 공간부터 내주어야 한다. 명상이라는 대상에 즉각적으로 집중하려 애쓰지 말고 너의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 조금 느긋해질 시간부터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서두를 게 뭐가 있니? 스승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았대요. 이분이 특정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 지점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생마 길들이기와 같은 방식으로 너의 마음에 접근해야 한다. 사방이 탁 트인 벌판에 야생마와 이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야생마는 길게 늘어진 밧줄에 묶여 있고 그 밧줄의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생마는 자신이 꼼짝 못하게 갇혀 있다고는 느끼지 못할 만큼 충분한 공간에 있어요. 이제 두 손으로 밧줄을 번갈아지며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그 길이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충분히 부드럽게 줄여나가면 야생마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모두 제 것이라고 느끼겠지. 야생마를 계속 주시하며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잡아당겨라. 말이 여전히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주면서 긴장하지 않게 만들면서 그래야 한다. 이것이 명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머릿속이 계속 어수선할 경우 마음에 대해 취해야 할 방식이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내어주거라. 야생마가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행복하고 당당하고 느긋하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거라. 어쩌면 처음에는 때때로 발버둥 치거나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저 밧줄을 조금 풀어주었다가 다시 천천히 부드럽게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명상한다면 너의 마음은 아주 행복해질 것이다. 명상에 대해 믿지 못했던 사람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